한명재 캐스터와 함께하는 MLB 직관 투어 모집 안내입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서 야구 그리고 MLB를 사랑하시는 팬분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만들어 드리겠다고 하니 아래의 더보기란에서 투어 상세 정보 확인하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롯데 타선 초반에 슬럼프를 겪고 있습니다. 개막 5경기에서 모두 3득점 이하에 머물고 있고요. 지금 어제 SS 랜더스와의 경기에서도 2대5로 패배를 하면서 3연전 위닝 시리즈를 내줬고요. 1승 4패로 이제 리그 9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결국에는 이제 타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5경기에서 10득점, 평균 2득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가뜩이나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반전이 될 수 있는 홈런이 지금 1개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지금 가장 지금 다른 구장들을 보면 그래도 홈런을 제법 보거든요, 사실. 맞아요. 예. 네, 근데 이제 롯데는 홈런이 같이 제로라는 게 그렇죠. 네, 지금 이제 롯데 팬들이 지금 제일 답답한 부분이죠. 방망이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심지어 지난 3연전은 그렇게 타자 친화적인 구장에서 경기를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홈런을 못 봤다는 건 네, 지금 롯데 팬들이 좀 많이 답답한 상황이죠. 롯데 하면 세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홈런 막 세리고 해야 되는데 세리고 때리고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나오지가 않는 상황인데 제가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떨까 싶었는데 너무나 흡사합니다. 네. 롯데 팬들이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가시겠지만 또 작년 잊어버리신 분은 왜 이렇게 올해 초반이 안 좋을까 하지만 작년하고 비교해보면 5게임을 했는데 1승 4패 똑같습니다. 그리고 팀 타율을 보니까 올해가 조금 더 심각하긴 하죠. 2할 1, 2로 9위고, 네. 9위고. 9위죠. 네. 작년에는 롯데가 2할 3푼 1, 2로 9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올해나 초반에 지금 타격이 안 되고 있다. 작년에도 부진했던 선수들이 올해도 또 부진하다. 그 현상이 지금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런 건 사실 반복의 근거를 좀 찾거나 뭔가 분석하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저 지난번 출연 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롯데는 과거에 봄대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네. 사실은 봄에 강점이 있었던 그런 팀이죠. 오히려 이제 4월 출발 정말 뜨겁게 하고 또 이 롯데 팬들의 정말 기대치를 한껏 끌어올리면다가 한 5월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가라앉기 시작하고 그래서 포스트는 못 나가거나 좀 이렇게 실망을 안겨줬었는데 사실은 뭐 지금 이재욱 기자 말씀처럼 작년부터 지금 출발이 좀 안 좋아요. 그건 확실해요. 그건 안 좋은데 분명히 이제 살아나겠죠. 그러니까 좀 보니까 윤동희 선수가 딱 그 대표적인 모습 보여주더라고요. 작년에도 윤동희 선수가 초반 출발이 상당히 좀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뭐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 윤동희 선수뿐만은 아니죠. 뭐 전체적으로 그리고 또 황성빈 선수를 올해는 주전으로 기용하면서 했는데 역시 5경기 만에 지금 2군으로 떨군 이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번에는 이제 김태형 감독도 좀 발빠르게 많이 좀 움직여가지고 분위기 좀 반전을 노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이제 주말 시리즈 이 3연전이 과연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뭔가 이렇게 좀 이게 좀 나아지는구나. 일단 뭐 승패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런 모습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운드의 부담을 과연 타선에 덜어줄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게 이번 주말에 가장 롯데의 큰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 기사 제목을 보고 생각나는데 팀 병살타는 1이라는 이야기는 결국 주자는 나갔다는 얘기죠. 주자는 나갔다는 얘기예요. 네, 나갔는데 맞아요. 결국 주자가 있을 때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팀 타율이 뭐 9위니까 나가도 이제 어쩌다 나가는데 병살타로 끝내버리니까 그런 상황들도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 지난해도 이 롯데가 장타 부분에 있어서 특히 홈런 수치에 있어서 좋았던 팀이라고 할 수는 없단 말이죠. 제가 알기로 작년 롯데에서 20개 이상 홈런 친 선수 없잖아요. 그렇죠. 저기 손호영 선수가 손호영 18개로 선수는, 예, 18개고 최다. 예. 뭐 그다음에 이 전준우 선수가 17개 그리고 뭐 레이에스도 뭐 20개 넘지 못하고 15개고 15개. 그러니까 이런 팀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올해 뭐 홈런 물론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이제 타 팀에서 나오는 지금 이런 분위기를 감안을 하면 특히 이제 LG 같은 경우가 뭐 개막전에서 5개 홈런 치고 막 이러니까 이런 게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더 좀 초라해 보이는 게 있는데 뭐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뭐 슬럼프 탈출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이번 주말 시리즈에서 어떤 좀 뭔가 좀 분위기 전환 이게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댓글에도 나옵니다만 지금은 정보근이 중심 타자입니다. 실제로 이거 뭐 규정 타석을 뭐 아직 따지기는 좀 애매한 시점이긴 합니다만 규정 타석 채운 타자 가운데서 정보근만 유일하게 좀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밑에 말씀하셨던 윤동희 선수가 그나마 이제 평균 살짝 밑도는 성적인데 뭐 손호영, 황성빈, 네. 심지어 뭐 레이에스, 뭐 나승엽이 지금 가장 좋지 않은 출발을 하고 있으니까. 나승엽 정말 올해 기대 큰데요. 예. 나승엽 선수는. 네. 그래 가지고 아마 더 롯데가 힘들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김태형 감독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타선은 좋지 않았다. 한동희, 나승엽, 고승민 모두 2군을 다녀올 정도였다. 올해도 타이밍을 못 잡고 지금 선수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실력보다도 커리어와 경험이 부족하다. 저는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경기 흐름을 읽고 싸울 줄 아는 야구가 아직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거?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는 시즌 들어가기 전에 긍정의 시그널을 막 돌리잖아요. 야, 작년에 윤나 고항손 뭐 해가지고 막 성장을 하고 올해 되면 이제 경험이 쌓였으니까 이제 커지겠지. 막 윤동이 폭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포로 성장을 해주겠지. 다 그렇게 하지만 이게 물물이 있고 썰물이 있고 이 그렇죠.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태형 감독은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아직 젊은 선수들입니다. 그러니까 좋게 보면 윤나 고항손이 롯데 미래의 희망으로 떠올랐지만 이 선수들 중에 누구도 3년 연속 3할을 친다든지 3년 연속 20홈런을 치는 선수가 아무도 없어요.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등락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제가 그래서 아까도 뭐 기록을 뽑았지만 작년 이맘때 그리고 올해 똑같은 5게임을 놓고 타율을 뽑아봤더니 역시 작년에도 보면 고승민 선수가 2할 3푼 8리, 나승엽 선수가 1할 4푼 3리, 윤동희가 2할 1푼 4리, 황성빈이 2할 5푼 뭐 이럴 정도로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초반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즌을 시작하는 이것도 결국은 노하우고 경험이거든요. 그렇죠. 네. 어떻게 시즌을 준비해서 개막했을 때 컨디션을 끌어올려서 출발할 것인가. 물론 어떤 선수들은 막 10년이 넘어도 슬로 스타트는 슬로 스타트 그런 그렇죠. 선수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안 될 때 전체 판을 읽고 바둑판 전체를 읽고 바둑을 두는 게 아니라 눈앞에 있는 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쳐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것밖에 고민을 못 하죠. 그러니까 그런 찬스가 왔을 때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내가 아웃되더라도 팀을 위해서 뭐 팀 배팅을 한다든지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서로가 다 안 되니까 특히 어린 선수들이 윤나고 왕손이 결국은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그게 결국은 병살타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고 그런 원인이 지금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이언츠92님이 슈퍼챗 주셨습니다. 지금 보근이가 나와야 기대되는 롯데 타선이다. 혼자 고의사고 수비도 하고 어제 막판에 지쳐 보였다. 근데 오늘은 유강남이 선발. 작년과 다르다. 안 되면 가차없이 엔트리를 바꾸고 변화를 주는 중. 결국 그 젊은 선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 젊은 선수들을 좀 이끌어줘야 되는 선수들이 좀 부진한 게 특히 유강남 선수가 좀 부진한 게 좀 뼈가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이제 이재욱 기자가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정말 그 베테랑 선수의 역할이 이럴 때 왜냐하면은 안 좋고 좋은 쪽을 다 경험을 해본 선수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베테랑 선수가 누군가 이런 거 젊은 선수들을 다독거려주고 이런 모습이 필요한데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김태형 감독이 정말 강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참 선수들이 쉽게 앞으로 나오지를 못하는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사실 좀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이대호 선수가 은퇴한 이후에 그 뒤에 이제 쭉 이렇게 계보를 보면 손아 선수는 떠난 상황이고 좀 누가 좀 강하게 감독님도 인정을 좀 해줄 수 있는 인정을 해줄 수 그러니까 있는. 이게 가교 역할이 되고 해야 되는데 너무 다이렉트가 될 수밖에 그렇죠. 없네. 뭐 예전에 뭐 양키스가 한참 전성기 때 조토레 감독이 코오포라 그러잖아요. 뭐 데렉 선수랑 마리아노 리베라, 뭐 앤디 패티트 이런 선수들 호르헤 포사다 코오포라 그래서 손을 약간 떼주고 해주는 거. 또는 세인트루이스도 전성기 때 뭐 아담 웨인라이트, 야디에르 몰리나라든가 맥 카펜터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약간 이제 선수만이 왜냐면 감독이 또 아무리 그래도 선수하고의 눈에 안 보이는 벽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럴 때 고참 선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선수 역할을 지금 누가 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김태형 감독님도 좀 그런 선수를 약간 공간을 좀
마련해줘야 되지 않을까. 내가 감독이니까 내가 모든 걸 다 끌고 나가고 내가 어떻게 할게. 본인도 힘드시지 않을까요?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어요. 롯데 가서는 많이 부드러우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지금 그 역할을 해줘야 될 선수 사실은 전준우 선수가 베테랑이고 네. 팀의 기둥이지만 네. 문제는 이 선수도 이제 86년생이니까 올해 우리 나이로 네. 40살입니다. 아, 롯데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윤나 고강성 어린 선수들이 막 치고 올라오고 그 보는 재미가 있죠. 근데 네. 그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허리가 없는 거예요. 그 선수들 누군가가 경험이 있고,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이 이렇게 할 때 끌고 나가야 돼. 그렇다고 지금 전준우 선수가 그 앞장서 가지고 그러기엔 할수 너무 있는 그런 베테랑이죠.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롯데의 팀 전체적인 이제 구조 자체가 중간중간 FAL에서 이제 빠져나가기도 하고 한동안 손을 놓았다가 갑자기 이제 한번 해보자 하면서 FA를 막 사왔는데 그 투자가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실패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금 KT 코치하고 내가 갑자기 그 선수 이름이 생각나는데 지금 코치하시고 은퇴하기 전까지 실질적으로 정말 중간에서 가교 역할을 잘했던 분이 있거든요. KT에서 은퇴를 하고 박경수 아닌데? 아니죠. 박경수 선수 이전에 유한준? 유한준. 아. 네, 유한준 선수가 저는 선수생활 막판에 본인도 뭐 성실하고 이런 것도 있고 그 이강철 감독도 정말 되게 믿었잖아요. 신뢰하기 때문에 중간에서 되게 오해도 풀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유한준 선수가 그때 리더 역할을 정말 잘했다고 봤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정도의 선수가 저는 뭐 그렇다고 뭐 이 선수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아니겠고 또 이 어린 선수들 입장에서 전주루 선수 까마득합니다. 어렵죠. 어려울 네.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과거 이대호 선수가 계속 뭐 잔소리한다, 뭐 그러니까 선수를 뭐 앞에서 내내 알겠으면 뒤에서 왜 이렇게 잔소리 많아 이런 얘기도 듣고 들은 적도 사실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누군가는 오히려 이제 그렇게 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혼내는데 어머니가 먼저 혼내가지고 아버지의 그 가만 그 느낌이다. 막아주는 딱 그 약간 느낌이다. 그런 예. 것도 좀 필요한. 전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 그렇죠. 누구나 하나 막 혼내고 한쪽에서는 달래고 맞아요. 뭐 그런 것도 사실 필요하고 네. 이게 우리 경상도 말로는 이 머스나들이 그냥 막 울굴 하잖아요. 네. 선수들이 뭐 딱 하면 질서 있게 딱딱딱 움직이는 것 같지만 네. 그 젊은 선수들이 머리 다 커가지고 이제 자기 생각들 다 있고 성격 다 그럼요. 다르고 네. 그리고 운동하는 선수는 뭐 그 스타일이 그쵸. 그 공격적인 네. 그런 선수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다 아우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그런 역할을 또 해줘야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런 역할을 할 선수가 또 누가 있을지 아무래도 뭐 연차로 치면 한 박세웅 정도의 느낌인데 그러네요. 그런데 좀 필요한 건 또 야수 네, 야수 쪽에 포인트잖아요. 선수도 좀 필요하죠. 네. 그래서 그런 근데 선수가 딱 먼저 없네. 어쨌든 이 선수들이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또 뭐 5게임 놓고 또 그쵸? 이렇게 전체로 예.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네. 롯데가 지난해도 그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딱 5게임 했을 때 팀 타율이 작년에도 9위였어요. 그렇지만 작년 시즌 끝났을 때 롯데 팀 타율이 얼마였냐? 2할 8푼대로 해서 2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롯데는 젊은 선수들이 한번 불타고 분위기 끌어올린다 그러면 결국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선수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윤나 고광선이 그냥 작년 한 해 반짝 이렇게 하다 끝날 선수들은 아니에요. 아니죠. 그 재능이. 네. 그래서 뭐 초반에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두드러지 보이는 거지. 이 선수들이 재능만 놓고 보면 저는 결국은 뭐 작년 평균 정도로 수렴해서 가고 더 발전한 선수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초반이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이 야구에서 사실 첫 거의 한 달까지의 숫자는 아직 믿을 수 없는 맞아. 숫자잖아요. 그럼요. 예. 그럼요. 이제 한 주도 거의 이제 5경기 했으니까 네. 뭐 한 주 됐다고 하기도 좀 민망한 그런 숫자고 김민성이 오늘 콜업이 됐습니다. 9개월 만이라고 해요. 야, 김민성 선수도 지금 나이가 거의 뭐 전준우 선수랑 거의 비슷한 또래 아닙니까? 거기보다 조금 더 젊을 거예요. 어. 네. 조금 더 어린데 그래도 김민성 선수가 올라오고 박승욱 선수가 또 박승우 내려갔습니다. 내려왔어요. 네. 네. 김민석 선수는 88년생이죠. 88년생이고 사실 롯데에 먼저 입단을 해서 그렇죠. 덕수고 출신이긴 하지만 네. 좀 팀 많이 들었죠. 네, 사직 김민성 선수. 아이돌로 해서 왔는데 지금 이제 다시 베테랑이 돼서 돌고 돌아서. 맞아. 그 스프링 캠프를 못 갔죠 김민성 선수가. 맞아. 그래서 좀 그런 선수들 좀 타격이 오지 않을까 하지만 결국은 위기 상황에서는 베테랑이 해줘야 된다. 김민성 선수라든지 오늘 뭐 콜업하면서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서 분위기 전환을 오늘 하는 걸 보니까 작년보다는 그래도 김태훈 감독이 빨리 손을 쓰고 뭔가 변화를 지금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제 손성빈까지 올라왔으니까 당분간 또 3포수. 예, 그리고 조세진 선수도 들어왔죠. 그렇죠. 예. 네, 조세진 선수도 타격적 상무에서 더 발전을 했고, 뭐 롯데가 원하는 정말 바람하지 않는 그 거포로서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담장도 지금 낮췄잖아요. 맞아요. 거기에 최적화될 수 있는 선수가 저는 조세진 선수라고 보고 그래요. 1군에 얼마나 빨리 적응하느냐의 문제지 않을까. 네. 네. 88년생이면 팔팔하다. GD랑 동갑이면 아직 젊다 하시고. 네. 예. 재웅이님 방송 중에 육수를 드셨다고. 요거 육수입니까, 요거? 아 이거 저게요. 제가 그때 못 마셔가지고 그 땅스 저는 이 식혜가 너무 식혜. 맛있다는데 못 먹었어요 지난번에. 아, 그래서 그래요? 네, 한번 마셔보려고 아, 하는데 맛있더라고요. 저는 네. 먹어봤는데. 아니, 오늘 방송 전부터 맛있네요. 단단히 벼르고 네, 계셔가지고. 지난번에 까먹고 못 먹어가지고 네.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맛있네요. 어. 네, 훌륭한데요. 저도 이따 끝나고 한번. 롯데 타선이 좀 달달하게 터져야 되는데. 오. 네. 네. 자, 뭐 아무튼 뭐 이제 홈에서의 오늘 롯데도 첫 경기입니다. 홈 개막전이니까 이 홈 첫 경기를 통해서 또 반전을 만들 수 있을지 오늘 경기 또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